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국제연합유엔에 모여 정상회담을 펼칠 동안 자국에서 정식 파견한 적은 없지만 G드립으로 대표라고 하는 G들이 모여 세계 청년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비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개합니다. 국경 없는 청년의 비정상회담 의장 전현무. 사무총장 유세입니다. 위장수 씨, 우리는 전성이에요. 네. 자, 우리 마크 상무가 오래 갔네요, 미국을. 그죠? 네, 이번 주에도 안 나왔어요. 장기 출장이라 이번 주에 또 다른 미국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네. 유타주 출신이라고 하는데,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Hello, I'm Julius Nemelka. I'm from Utah in America. Currently, I'm studying political science at Korea University. And even though Mark's not here, hopefully I'll be able to do a good job of showing you kind of a younger image of 너무하네, 이 사람. 너무하자 나이 공격이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조셉이라고 하고요. 미국 유타주에서 왔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정식 외교학 공부하고 있고 막 형 못지않게 한국어를 좋아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좀 더 미국 젊은이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몇 년생이죠? 저는 94년생입니다. 94년생. 많이 어리네. 개띠야, 88 올림픽은 못 봤어. 아, 진짜요? 이게 프레시하네요. 아니, 한참 NBA 좋아할 때 유타 재즈가 뭐지? 칼 말로닌이 존 스타턴이 있었는데 Did you miss me? Been locked up a while. I got caught for what I did, but took it all in style. Like the rest of my fashion. 그게 아마 조셉이 태어났을 때 맞아. 알아야지 말한 선수. 네네, 우리 할아버지 그 팀 진짜 좋아해요. 할아버지 세대야. 말을 많이 들었어. 고맙다. 난안 꼈어, 나. 유타 재즈 팬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마이애미 히 좋아합니다. 그래도 돼요? 네, 뭐, 네, 그래도 되죠. 네네. 아, 알겠습니다. 야, 할아버지군요. 충격적입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아이 머리야. 자, 새로운 미국 대표가 유타주 출신이라서 준비했습니다. 어렵게 준비했는데요. 네. 네 고향 유타가 공금타. 유타주가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 스위스만큼 그렇게 심심한 곳인가요? 일단 저는 스위스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둘 다 가본 사람으로서 생각나는 게 유타 훨씬 재미없어요. 네, 진짜요. 진짜요. 왜냐면 유타는 면적이 한반도만 한데 인구가 3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유타의 장점 하나 있거든요. 뭐죠? 그건 뭐냐면 자연. 스위스만큼 자연이 괜찮은 것 같아요. 스키장도 있고. Hey girl, wish I never met you. 'Cause baby, you're all that I needed. Lately, been trying to forget my lady. 이번에 트럼프를 그 유타주는 트럼프 지지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셉 씨는 트럼프 지지했나요? 유타는 보수적인 성향 좀 많거든요. 그래서 1968년부터 지금 이번 선거까지 계속 공화당만 찍고 민주당 찍은 적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와. 왜냐면 선거 인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주의 모든 표들이 그 후보한테 가는 거라서. 그런 대통령 있구나. 후보들이 아예 안 가죠 거기.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갈 필요가 없어요. 갈 일이 왜 기름 낭비지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 한 20년간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후보들이. 네. 일단 저는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런 정책이나 공약을 좋아하진 않죠. 네. 자, 미국의 젊은 대표 우리 유타주에서 온 우리 조셉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함께 토론해보고 싶은 각종 이슈를 가져와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이슈를 반자사가 토론한다. 지구상의 반자사의 모실 주원님. 자, 일본 대표 오기 안건입니다. 최근 아베 천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가 극우지 헐값 매각에 관여했고 극우 교육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아베 천리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안건을 산정합니다. 자, 오사카의 사학재단이 아베 신조 기념초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아베 총리 부인을 명예교장으로 내세워서 건축비 모금을 하고 또 학교 부지를 아주 싼 값에 사들여서 논란이 커졌는데 자, 떨어졌다는 지금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최대 약 7% 떨어졌고요. 그리고 40대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근데 이 문제가 우리 세금으로 돼 있는 극유지를 약 80억이나 싸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재단이랑 정부가 연관돼 있지 않냐 그런 의혹이 있고 우리 국민이 분노 상태예요. 일본에서 이 정도면 거의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 그렇죠. 근데 그 아베 총리가 만약에 관여했다면 자기는 총리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もし関わっていたんであればですね、これはもう私は総理大臣を辞め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から、それははっきりと申し上げたい。 그래서 만약에 이 관여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거짓말이니까 바로 나가야 돼요. 되고 사실 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드러나고 있어요. どうぞ秋部晋三からです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寄付金として封筒に入った100万円をください。 그래서 좀 아베 총리 지금 위기가 좀 오고 있죠. 네. 자, 지도자의 지지율은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뜻하는 무시할 수 없는 지표인데 지도자 지지율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지도자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 사퇴해야 된다. 버튼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4명 나왔습니다. 4명만 남았어. 네. 당연하죠. 우리가 그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세금에서 월급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갑이에요. 국민이 갑이죠. 국민이 갑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바로 이제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말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이해가 되지만은 지금 세상에는 100% 지지율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매주마다 바뀔 수가 있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올라갈 때는 다시 그 사람 끌고 올 거예요. 내려갔다가 다시 잘릴 거예요. 그러면 나라 발전이 언제예요? 물론 인기 있는 인물도 중요하지만은 안전한 정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매일날 바꾸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거는 사실 법으로 그 사람을 자르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이 상황을 보고 사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론은 이 사람이 지도자가 모든 국민들을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싶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좀 다른 시선에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사실 정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총리가 된 후에 1년 지났어. 근데 떨어졌어요. 그때 그만두면 그 선거 때 약속을 한 정책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1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돼요? 지켜봐야 돼.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일본은 자꾸 이제 바꾼다고 이제 지난번에 소개했잖아요. 3년에 3번 총리 바꿨어요. 그래서 진짜 1년마다 뭔가 총리가 바뀌는 거예요. 임기를 못 채우고. 그 3년을 또 우리 잃어버린 3년이라고. 그만 좀 잃어버려. 개인적으로는 더 읽고 싶지 않아요. 저는 좀 어느 정도 해서 결과물 좀 잃어버린 몇십 년이 아깝다. 네. 그렇죠. 오기도 말 맞지만 사실은 정책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없는 지도자가 결론은 나중에 정책 통과시킬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시간 낭비고 비용 낭비고 그냥 빨리 사퇴하고 바꾸는 게 좋다고. 지지율 정말 적으면 야당에서 무조건 뭔가 하나 하려고 하면 반대하기 때문에 나라 운영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스포츠랑 비슷하게 생각해요. 스포츠는 코치 뽑을 때 마찬가지로 계약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잘하면 물론 믿어줘야 되는데 근데 엉망이에요. 계속 져요. 그러면 빨리 감독님 코치를 교체해야 만약에 이게 반대로 묻고 싶은 거 있는데 지지율이라는 게 인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인기 일시적인 거고 나 매일 일을 할 때 인기를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면 내가 아이돌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혁하는데 행복하게 하는 것도. 근데 이게 국민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배우 되든가. 지지율이 좀 의견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지지율은 한 번 내려가면 바로 사퇴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근데 계속 사람들 안 행복하면은 자기 스스로 사퇴하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믿을 수 없으면 그 대통령 탈락하기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 네덜란드 총리가 그 선거 바로 얼마 전에는 지지율이 낮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 터키랑 외교 문제가 생겨가지고 외교적인 문제를 잘 파악을 하면서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선거 바로 전에 그 지지율이 얼마나 높아가지고 이겼어요, 그 사람이. 이게 좀 달라요. 왜냐면 이게 낮은 지지율이 있다가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미론과 함께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진짜요. 이거 사퇴하는 것보다 투표하는 게 어때요? 예를 들어서 그 베네수엘라
그 전 대통령이 유고 샤베즈는 그 헌법 개정했으니까 이제는 뭐 대통령은 임기 절반 지나면 그만할까 말까 좀 리콜 투표로 국민들이 좀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베네수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지율 사실 이렇게 언론조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믿을 수가 없고 그쵸, 믿을 수 보통 없잖아요. 국민 투표할 때 이렇게 50% 이상 안 나오면 보통 자기 알아서 사퇴하는 거죠. 아마 독일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몇 프로여야 될까요? 40% 하면은 일단 될 것 같고 40%? 근데 약간 바로 40% 될 때 사퇴하는 거 아니고 40%로 근처에 가면은 대통령 자기 약속했던 정책 좀 열심히 하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거기서 지지율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약속했으니까 사람 못 봤어요. 그거 안 하니까 지지율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3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0%? 30%. 10명 중에 7명 정도. 왜냐면 40%는 사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30%까지 가면은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그게 다수의 의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도자라는 게 다수의 의견을 따라하는 게 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33.33333%. 원천 중수. 아니 왜냐면 그 3분의 2가 그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3분의 2. 그 미국에서 헌법 있잖아요. 헌법 바꾸려면은 반대로 66% 찬성해야 그때 투표하는 거죠. 네. 저는 아예 0%예요. 왜냐면 솔직히 신문사 같은 언론사들은 항상 총교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슈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그동안에서 적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믿고 이렇게 휘말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4%면 어떻게 되는 거죠? 4%. 4%보다 4% 좋아해. 3%.